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트SB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또한 다양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는 것이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질 않죠. 왜냐하면 영어 학습자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말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추가적으로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학습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단어 암기와 문법의 이해, 그리고 문장의 해석과 표현 암기, 이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합니다. 물론 당연히 올바른 방법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암기된 지식이 바로 체득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득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암기한 내용이 감각적으로 바로 대응해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고 문법을 이해하고 문장 표현을 해석하고 암기한 내용들이 대부분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극히 일부분만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고 대체적으로는 체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체화 과정이 또한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기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글을 암기하는 것이죠. 근데 대화를 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의미와 느낌, 이미지들이 한때에 어울려서 하나의 감각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영어를 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술어의 위치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언어는 주어로 시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있고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가 문장 맨 끝에 오는 것이죠. 반면에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온다라는 것,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말 경우에는 어떤 세부 사항이나 핵심적인 사실 내용, 이러한 것을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추측하고 전달할 때 이 내용들이 중심 내용을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겉테두리에서 중심 내용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마치 양파 껍질이 안에 있는 중심 내용인 양파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영어는 우리말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덧붙여 말하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영어에서는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 추측을 나타내는 말들을 문장 맨 앞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문으로 표현하거나 의문문 혹은 조동사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말의 내용을 이끌어내는 유도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문장 맨 앞에서 의견이나 판단, 추측을 나타내는 말을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사실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문장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나 보어, 더불어서 전치사와 부사와 결합된 세밀한 어떤 동작과 상태의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중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필요하다면 세부 사항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시간, 이유, 방법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계속 이어서 덧붙여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덩어리들을 쭉 이어서 덧붙여 나가면서 말하는 구조가 영어 문장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음할 때는 한 단어 한 단어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덩어리로 구분해서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미 덩어리로 구분해서 발음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걸 하나의 소리 덩어리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만드는 부분에 강세를 두어서 그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면
하나의 소리 덩어리, 블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자로 공부를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있는 것이죠. 문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말하는 상태로 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하는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최대한 문자로 쓰여진 영어를 배제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문자를 사용하는 수준밖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없는 상황에서 손으로 써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소리를 내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유사하게 연습하는 것이죠.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그 사진 속의 상황을 묘사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먼저 동사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남자가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work 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he is working har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he is working hard in the workpla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용접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접은 weld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he is weld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도 추가해서 표현할 수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어떤 의견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덧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일까지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he has to 이렇게 해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먼저 쓰고 이 일을 끝내야 한다. 그러면 he has to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내일까지 일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한다면 it is impossible 앞부분에 의견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말을 먼저 쓰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for him to finish this work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중심 내용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by tomorrow 그렇다면 it is impossible for him to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것 이외에도 부정문이나 의문문 그 이외에 다양한 표현들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말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보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느끼면서 감각적으로 영어를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f this content is helpful to you, please hit the subscribe button and give a thumbs up to my channel. I would love your support to create more useful contents.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